자, 보겠어요. 힘들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 힘든 문제인데 하고 싶은 말은 조금 전에 다 했죠. 뭐냐 하면 이론은 별로 없어. 그 별로 없는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야. 그 이론과 무관하게 뭔가 새로운 사고방식, 독특한 사고방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거 보면 오늘 수업했던 내용 중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있었나? 예제 프린트 22번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가와 나가 좀 다르죠. 가를 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요.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px 제곱 플러스 q. 이거 보면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있었다. 지금 떠오른다가 아니고 있었다. 내리세요. 아까 전에 정석 펴봐. 105페이지 정석 105페이지 기본문제 6-2번 풀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fx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ax 4제곱 마이너스 4 ax 제곱 플러스 b다. 단 a는 양수이다. 뭐가 달라? 뭐 탁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이게 3이니까 이게 3인 거지. 이게 4니까 이게 4인 거고. 왜? 1대3, 1대2.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2는 3.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fx 마이너스 b는 ax 제곱 세제곱 x 마이너스 4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래서 차함수, 곱볼 함수의 그래프 이 뜻이 fx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을 하겠어요. 마이너스 q는 x제곱 x 마이너스 3p 뭐 똑같이 생겼죠. 종속이라는 바뀌지도 않는 책에 있는 문제라. 이게 예시문항이었는데 예시문항이 재작년에 출제된 거거든. 작년부터 바뀌니까. 그럼 2년 전. 이건 몇 년 전인지 알 수 없는.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게 좀 떠올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물론 그런데 맞추려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치?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결이 이미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차함수 그리고 곱볼 함수 그리고 곱볼 함수여서 1대2 2대1 2대1 왜냐하면 0부터 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할 생각을 한다 이거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과를 보겠어요. 가족과를 보면 그 값이 5개여야 한다. 절대값을 이게 절대값 쉬운 게 그럼 뭐냐 이거지. y 콜 fx-q의 그래프를 그리자. 얘의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리자. 그 값의 개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p는 자연수이므로 양수죠. 0보다 크죠.
여기가 3p 2대 1. 따라서 x 이퀄 2p.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등장을 하죠. 일단은 가조건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여기서는 이미 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오래 걸려서 확인이 되거든. 여기서 찾아야 될 정보가 뭐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찾아야 될 정보가 뭔지 안다. 내리세요. 네 생각엔 찾아야 될 정보가 뭐야? x는 p에서 내가 이제 요구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2보다 크네? 이 생각을 해야죠. 왜? 구간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2 이거든. 그럼 이게 뭐 의미하는 바가 뭐야? P는 1일 때 같거든. 그럼 P가 자연수니까 1 이외의 조건에서는 얘가 더 크거든. 그럼 2가 어디 있다는 거야? 2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야? 이 극점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거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찾아내야죠. 이거를 이제 미분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찾으면 이걸 딱 알아보는 것도 좀 이제 내가 얘기했었지. 그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머릿속에 램이라고 하는 작업 공간이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쉬운 장면은 안 떠올라. 그냥 쉬운 장면이 단독으로 보자 하면 너무 쉽게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 상황 안에서 쉬운 장면이 등장하면 그 쉬운 장면이 안 보여. 왜? 이 램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거기에 대해서 막 신경이 지금 작업 중이거든. 그러니까 가용 공간이 매우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본다고. 그러면 뭐 안 보인다고. 이런 걸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서 꺾어 올리면 얘들은 이제 여기 부분은 관심 밖이에요. 그럼 극점은 이거 하나 남는 거거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읽었죠. 내가 그래프 제대로 그렸지?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y 콜 fx 마이너스 q인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y 콜 fx를 해야지 절대값을 하잖아. 그럼 y 콜 fx는 뭐가 y 콜 fx? 그러면 이거죠. 차함수. y 콜 뭐니 이게? 마이너스 q가 x축이 되면 이 그래프가 뭐죠? y 콜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위로 이렇게 아래로 곡선을 움직여도 돼.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것도 매우 미세한 부분인데 네가 하고 있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곡선이지. 똑같은 상황인데 곡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랑 곡선을 넓이로 두고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랑 아까 말한 네 머릿속에 램 공간에서 사용하는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르다고. 곡선을 움직이면 이 손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직선은 이것만 왔다 갔다. 선생님 말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y콜 얘 입장에서는 y콜 마이너스 q인데 얘를 뭐 x축으로 본다라면 이 그래프 하얀색 함수식이 뭐가 돼? y콜 fx가 된다. 이건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너무 쉽게 이해하는데? 결과를 제시하니까 쉬운 건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하시고 x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q가 자연수인 입장에서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로 되는가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아무튼 이해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이 꺾어 올렸을 때 너무 그림이 많아지면 거시기 하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꺾어 올리고 대략 꺾어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극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오케이? 그래서 5개가 요구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y 콜 이 하얀색 입장에서
y 콜 마이너스 q가 어디에 있어야 돼? 하면 세 점에서 만나는 공간에 있어야 돼. 지금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하면 이거지. 마이너스 q는 0보다는 작아야 돼. 뭐보다는 크죠? 하면 f 2p 이 하얀색 함수에다가 2p를 넣은 거죠. 2p 마이너스 q 보다는 커야 돼. 맞죠? 그러면 이게 뭐야? 하면 함수식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에다가 2p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4p 제곱 2p 마이너스 정신 차리고 마이너스 4p 제곱인 씨발 헷갈렸다. 자, 세제곱인가 세제곱? 이건가? 따라서 q는 0보다 크고 4p 세제곱보다 작다. 그죠? 자, 내가 얘기하지만 이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 곡선을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는 게 나쁘다, 잘못됐다, 절대 아니에요.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거 직선을 움직이는 쪽으로 좀 식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지? 근데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거거든. 자, 가조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어요. 가조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제는 나조건이야. 그런데 가조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어요. 30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 두 장. 하나, 둘, 두 장. 하나, 둘, 세 장. 30번 문제 읽고 이해하세요. 자, 보겠어요? 30번은 지금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미적분 영역이야.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야. 그리고 30번이야. 30번도 존나 어렵다는 뜻이야. 킬러 문항이거든. 그 30번인데 이거 언제냐? 며칠 전에 본 고3 10월 교육청 22번 했었죠. 그때 30번 문제야. 미적분 선택 과목 30번 문제.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지? 하면은 이게 올해 문제니까 교육청 30번이 2년 전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거든. 비교하라고. 뭐가 비교 대상인데? 하면 이거지. 22번의 가 조건과 30번의 가나 조건. 그죠? 비교하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참고. 프린트 30번 교육청 모의고사. 이건 올해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fx에 대하여 fx의 식을 제시했죠. 둘 다. 그러니까 이 22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식을 제시했어요. 22번은 3차 함수, 30번은 2차 함수와 지수 함수의 곱골. 내가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이걸 이제 미적분 선택전에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 다항함수와 초월함수의 곱골, 뭐 합성골, 나눗셈골, 차별함수골 이런 걸로 두 개를 연관시켜서 한꺼번에 제시를 해요.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면 어쨌든 식이 제시되고 절대값 fx. 절대값 fx인데 이 절대값 f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극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이 문제랑 같은 점이죠, 지금. 같은 점이라고. 이거 보여주려고 얘기한 거거든. 똑같은 거야. 오케이? 평가원 모의고사건, 교육청 모의고사건, 이런 요 함수의 식을 제시하고 절대값. 절대값은 뭘 의미하죠? 알아주세요. 절대값은 뭘 의미하니? 하면 얘의 의미는 fx와
X축의 뭐 위치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겠다라는 거지. X축에 의해서 꺾어 올라가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뭐 위치관계를 가지고 뭘 생각해? 하면 극값에 대해서 생각해봐. 이거거든. 이게 이 구조가 동일하다고.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좋은 문제는 반복줄제 되는 거야.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용어가 뭐 교육 용어로는 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 개발할 때 공통된 프로그램이 엄청 길거든. 우리가 사용하는 앱 같은 거 프로그램은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거든. 그런데 그걸 매번 첫 번째부터 마지막 줄까지 매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공통된 프로그램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따로 떼어놨다가 그걸 그냥 갖다 붙이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차이 되는 부분만 새롭게 치는 거고. 지금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그런 걸 이 공통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가 라이브러리래. 도서관? 아무튼 뭔가 저장한다는 개념이잖아. 좋은 문제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야 돼. 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푼다라는 수준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분석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이 경험들이 저장돼 있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네가 이게 평가 모의고사 하면 잘 가르치면 그냥 보통 병신이 아닌 이상 이거 애들한테 풀리게 할 거거든.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저장해 뒀다가 여기 이런 데 나왔을 때 빨리 이 문제를 이게 뭘 말하는지 파악하는데 30번 문제, 이런 22번 문제 이런 킬러 문항들은 주어진 식이 뭘 의미하는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뭐 이렇게 상황 제시해 갖고 그게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서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 상황을 가지고 미정계수를 결정해서 함수식을 구한다. 이런 패턴이라고. 그러면 빨리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고2 말이니까 그리고 이게 미분이거든. 미분이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라서 지금 고3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맛보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이게 이제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음직한 이제 상황이다. 가라는 상황이. 가는 이 함수를 절대값, 즉 x축과의 위치관계까지 고려해서 그 값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가 이 문제랑 같은 점이다. 라는 거거든. 이 30번이 조금 더 복잡해요. 상황이.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놀라운 건 교과서에서 그 값에 대해서 네가 이런 거 알고 있는 애. 도함수 이퀄요. 해서 그 근 중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그 값이다. 이러고 있는 애들은 안 된다 이거지. 이런 게 특징적이지. 뭐 교육청에서라면 뭐 교육청이니까 근데 뭐 평가원인데 요것도 그 값으로 인지하고 있니를 물은 거야. 이 문제는. 이것도 눈여겨볼 만하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거 언급하거든. 이것도 그 값이라고 언급하거든. 꺾이는 점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5개. 여기서는 요새 극값과 요새 극값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이렇게 묻는 거라서 조금 더 힘들어요. 이 문제를 푸는 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가에 대해서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요 식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건 오늘도 했던 정석의 기본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건 그 문제를 그냥 거기서 처음부터 그 문제를 딱 읽고 처음부터 생짜로 생각한다. 이미 게임 끝났어요. 안 돼. 여기에서는 이런 게 떠올라서 도움을 탁탁탁 받아서 빨리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복 숙련이 되어 있어야 돼. 알겠니? 이게 모의고사 나가서 내신에서 킬러 문항을 맞추려는 학생의 학습 태도이다. 그 왼쪽 잠깐 보세요. 그 왼쪽. 그 지금 나눠준 교육청 모의고사 29번 잠깐만 보세요. 그림만 보세요. 문제 읽지 마시고. 그림만 봤죠? 자, 보겠어요. 광고 좀 하려고. 저 새끼 왜 웃어? 진지하다가. 광고 좀 하겠어요, 광고. 2장.
2장. 지금 받은 10월 교육청 고3 교육청 모의고사 작년 거 아니고 올해 거였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두 문제를 비교해 보세요. 자, 미안하지만 광고를 잠깐 하겠어요. 있잖아, 이게 앞에 받은 게 올해 고3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였는데 뒤에 받은 건 큰탐 모의고사 28번, 29번이었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똑같은 문제였다 하는 거지. 그럼 이 큰탐 모의고사를 언제 봤느냐? 이 고3 애들이 이 시험 보기 딱 4일 전인가 봤어요. 4일 전인가. 뭐가 똑같은데 씨발 하나도 안 똑같구만 이러면 곤란하지. 그 그림 보면 똑같은 게 뭐니? 이등변 삼각형인데 꼭지각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세타라고 주어진 것도 똑같죠? 그리고 그 이등변 삼각형에 다른 도형이 원이라는 게 똑같죠? 문제에서 원이 하는 역할이 뭐죠? 길이가 같다. 90도. 여기서 길이가 같다. 똑같이 사용돼요. 그래서 프리 패턴까지 똑같게 가는 놈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30번과 큰탐 모의고사 29번을 보면 함수식이 똑같죠? 문자도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밑에 묻는 게 똑같아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다른데요? 이러면 안 되겠어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F10은 P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승이잖아? 큰탐 모의고사에서는 이거 다른 거 보죠. F2는 얼마니? P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그때 P를 구하세요. 그죠? 그래서 2의 2승 곱하기 F2는 P죠, P? P를 구하세요. 똑같았어요. 참고로 큰탐 모의고사가 두 문제 다 어려웠어요. 생긴 것도 좀 더 뭔가 어렵지 않니? 그래서 적중을 시켰다. 뭐 이런 거지. 물론 지금 제시한 큰탐 모의고사가 내가 순수 창작한 문제는 아니에요. 짧게 한 거거든. 근데 어쨌든 나란히 똑같이 나왔다. 광고의 시간이었어요. 계속 가겠어요. 광고는 여기서 끝. 그래서 나도 놀랐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 놀랐지. 또 한 번 놀랐어. 이렇게 풀고 가서 틀려오는. 나는 그럼 누굴 위해서 이걸 지금 모의고사를 보게 하는가. 이런 놀라운 사실. 니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하냐? 이제 나 조건이지. 그 나 조건은 뭐죠? 나 조건은 이제 뭐 큰탐 모의고사 나발이고 빼고 나 조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거거든. 그래서 나 조건이 결론만 먼저 적겠어요. 설명 공간이 부족해서 나 조건. 아니야, 설명 공간이 부족할 건 없어. 저기 있는 거 다시 그려. 그러면 대략 그림이 어떻게 되니? 띠리리 푸시 띠띠리리 띠디 띠 일단 똑같이 그려. 띠리디 띠리디리. 그래서 x축이 열로 지나. 그래서 꺾어 올려. 띠리디 띠디디디. 이게 x축이 되면 이게 y 콜 fx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포인트가 여기 극점. 이게 P가 1인 경우를 빼고는 2보다 크다라는 거지. 그럼 2는 어디에 있어? 2. 2는 여기에 있다. 근데 대칭이죠.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 이거 Y축이에요. 마이너스 2는 어디에 있어? 대략 잘못 그렸다.
좀 더 멀리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너무 멀리 뭔가? 아무튼 이렇다. 1은 어디에 있어? 그럼 요것과 요것의 반 정도 있겠죠. 1은 이렇게 그리겠어요. 여기가 2p다.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거죠. 뭐 p가 1이 아니면 p가 1이면 딱 일치하는 거고. 근데 일치하는 거랑 뭐 상관이 없어, 의도는. 그러면 1은 어디 있니? 1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뭐 여기 어딘가 있어요. 대략 요 점은 아니에요. 아닐 수, 뭐 일 수도 있지. 마이너스. 그럼 지금 내가 그린 상황이 문제를 만족하는 상황인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문제를 만족하는 상황인가? 말도 안 되죠. 빨간색 사이에서 요 그래프, 그지? 얘를 포함해서 파란색 그래프, 여기 만난다. 뭐 이렇게 대략 만난다고. 최대값은 어디? 누가 봐도 여기죠. 그러면 노란색 구간에서는 여기죠. 같지 않잖아. 그치? 그럼 뭐 이 P를 어떻게 조절하면 이게 P가 이제 점점점 멀어지겠지. 1과 2는 상수니까 고정되어 있으면 P가 1일 때는 여기에 있다가 이 P가 1일 때는 여기에 있다가 이제 P가 커지면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이렇게 가면 그래프가 따라서 벌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점점점 밀리면 뭐 얘가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겠죠.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결론은 뭐야? 나는 뭘 말하니? 하면은 두 구간 모두에서 최대값은 뭐야? 얘가 최대값이다. 이것이어야 한다 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 사실 이것도 완전히 분석적으로 이 새끼 뭐 이 새끼 분석적으로 한 건 아니고 좀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직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거든. 이거 대략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대략 이해간다. 내리세요. 서준이 이해하가? 그럼 서준이를 버리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들과 요 놈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니? 이거거든. 그럼 대소관계 어떻게 돼? 얘보다는 얘가 더 작아야 되지 않니?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계산을 줄이려면 이걸 알아내는 게 조금 더 좋겠어요. 뭐가? 그럼 여기서는 여기지. 여기서는 여기고 여기서는 여기지. 얘랑 얘 대소관계를 다 비교해야 될까? 얘 빼면 그래프상 누가 최대야? 얘가 무조건 최대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겠어요. 얘 빼면 이 네 개 중에서는 항상 얘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프상 얘를 기반으로 이렇게 가서 꺾고 올렸을 때 이쪽이 최대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왜요? 요 사이거든. 얘 둘은 이 하얀색 그래프에서 요 사이거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에서 가운데고 더 많이 가서 얘거든. 이해 가나? 다만 이것도 직관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그런 직관적으로 판단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직관이라는 건 대충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런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얘가 최대여야 하고 이게 최대란 말은 뭔 말이야? 하면 요점의 y좌표가 지금 뭐죠? q지, q. 오케이? q가 크거나 같다가 돼도 되죠. 오케이? 뭐보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보다. 이거거든.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갔다. 내리세요. 너는 앞에 게 이해 안 가는 새끼야. 지금 왜 손 들어? 이상한 새끼야. 장난을 한 거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울지 마. 자, 이거 됐지? 여기서는 이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고 자연수인데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총 몇 개니? 가 되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설은 끝나고 이제 계산만 남은 거거든. 계산만. 그러면 잠깐 지우기 전에 정리해 볼까?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지금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3학년 때는 이렇게 돼야지. 3학년 때는. 둘 다 3학년을 대상으로 설계된 문제들이거든. 최대치수로 맛 배운 따끈따끈한 햇병아리를 위해서 준비한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제 뭐죠? 하면 이거지. 평가 문제가 뭐고 내년에는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가 어떻게 된대요? 이 함수를 보면 이런 식의 패턴이 떠올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빨리 파악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거 보면 이런 문제풀이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고 그 축적된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나 조건은 최대 최소 이론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서 그게 이런 말이다. 여기가 최대값이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겠죠. 여기가 왜 최대값이니?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포인트는 뭐야? 교과서에서 말하는 최대 최소의 포인트는 뭐야 하면 후보군이 두 종류다. 극점이거나 경계에서 함수값이다. 함수가 이렇게 제시되었을 때 그때 최대값이 범위가 달라져도 같으려면 경계에서 함수값이 돼서는 안 되고 극점에서 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알겠지? 그런 것들이 내년 이 시점이 이제 되면은 좀 늦어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게 되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라이브러리를 축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잠깐 잔소리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면 뭐냐면 문제를 푼다고 그게 네 머릿속에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거 누누이 얘기하죠. 문제를 푼다고 네 머릿속에 축적이 되는 게 아니야. 책을 돈 주고 산다고 해서 네가 나중에 다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 다시 못 읽지? 찾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냥 새 책을 사는 게 돈은 아까워도 더 빠른 경우가 많다고. 그럼 산책이 착착착착 기준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기준이 뭐야? 이론이라고. 이론이 먼저 머릿속에 딱 박혀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이 문제는 내가 왜 못 풀었을까 이런 반성을 했을 때 어떤 이론에 해당된다고 딱딱딱딱 갖다 붙여내야 된다고.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 나는 이 문제를 지금 왜 이 순간에 제시하고 있겠니? 이 문제들을. 이 문제들을 왜 이 순간에 제시하고 있겠니? 이 문제가 최대최소 문제야? 아니잖아. 그런데 왜 여기에 제시하고 있니? 하면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론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절대값은 무슨 이론이야? 이거. 속에 있는 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놈이다 라고 이거는 약간 서브 이론이긴 한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볼 때건 이 문제를 볼 때건 똑같은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정리하는 거거든. 이해 갔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란 말은 네 마음대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이론들을 머릿속에 잘 구조화, 골격화 시켜 놨어야 돼요. 그리고 그 틀에다가 지금 이런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고3 때는 이런 걸 팍팍팍 빼서 빨리빨리 그 주어진 문제를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하세요.